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단어를 한 3개월 정도 매일매일 열심히 외웁니다. 하루에 50개, 100개 외우면서 단어장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.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기억나는 단어가 거의 없는, 분명히 내가 외웠던 단어인데 한 달 후에는 이게 무슨 의미였지? 내가 외웠던 건 기억이 나는데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겠네.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. 저도 학창시절에 많이 해봤으니까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기억력이 안 좋나? 이렇게 생각이 드시기도 하셨을 텐데요. 사실 여러분의 기억력 문제라기보다는요, 학습 방법에 문제인 점이 더 큽니다. 단어는 암기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.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단어를 암기로 접근하면요, 금방 까먹습니다. 우리 뇌는 연결되지 않은 정보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기억해요. 그런데 단어가 왜 이 뜻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50개, 100개를 암기해버리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해서 망각을 해버립니다.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연결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하루가 지나면 70%를 망각하게 되고요, 일주일이 지나면 90%를 망각하게 됩니다.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닌 거예요. 원래 우리의 뇌가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겁니다. 연결하지 않은 정보는 망각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단어를 외우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, 새로운 단어를 학습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 submit, permit, admit 같은 단어들을 외운다고 쳐보자고요. 다들 하나씩 제출하다, 허락하다, 방출하다 이렇게 외우면요, 하나씩 외워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가 등장할 때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연결이 안 돼 있다면.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meet가 보내다 라는 뜻만 알고 있으셔도, 예를 들어 admit라는 단어를 처음 볼 때 N은 접두사로 받기란 뜻이고 meet는 보내다라는 뜻이니까 admit는 밖으로 보낸다는 의미인데 단어장 뜻이 방출하다로 되어 있네. 그래서 그런 거구나. 그래서 admit가 방출하다란 뜻이구나. 어원이 그런 의미니까 이렇게 새 단어를 학습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던 빨리 까먹는다는 것도 같이 해결되는 거죠. 오랫동안 기억이 날 테니까요. 연결됐으니까요. 이 단어의 뜻과 어원적인 의미가요. 그래서 두 번째 이유, 새 단어 학습할 때 비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. 세 번째 이유는요, 처음 보는 단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. 우리가 1대1로 암기를 하다 보면요, 내가 외우지 않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. 예를 들어서 patholog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. 예측이 되는지. 아마 안 되실 겁니다. path는요, 어원적으로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path가 고통이니까 pathology라고 하면 고통에 관련된 학문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. 실제로 pathology는 병리학이라는 뜻이에요. 병리학, 그러니까 병의 증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. 고통에 관련된 학문, 병리학, 거의 의미가 비슷하죠.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게 단어를 암기식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세 번째 문제점이고요. 네 번째 이유는요, 영어 자체가 재미없어진다는 점입니다.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보통은 재밌어 해요. 왜냐면 그때는 단어를 엄청나게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봤을 때 Hi, nice to meet you. How are you?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학습을 하거든요.
그러면 재밌죠. 그래서 어릴 때 다 영어를 처음 접할 때는 영어를 좋아하고 굉장히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영어가 확 싫어집니다. 왜냐고요? 단어를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 주에 몇십 개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외우면 다음날에 까먹고 나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은 많이 틀리고 분명히 내가 시험을 잘 봤는데 다음 주 되면은 또 까먹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이게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. 뭔가 행복을 느끼기보다 공부를 하면서 계속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. 나는 공부를 했는데 왜 자꾸 까먹는 거지? 까먹는데 왜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지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어가 재미없어지고요. 재미없는 공부는 오래 지속하기가 힘듭니다. 물론 매우 성실한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단어를 암기하겠죠. 하지만 그건 그 친구들이 비정상적으로 성실해서 그런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계속 하라 그랬을 때 더 하기 싫어져요. 그래서 우리는 영어 단어를 접할 때 숨이 턱 막히고 하기 싫어지고 재미없어지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만든 원흉은 단어를 암기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면 영어 자체가 재미가 없어진다는 게 네 번째 문제점이고요.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. 단어를 암기하면 내가 외우지 않은 뜻으로 단어가 등장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거든요. 하나의 영어 단어는요. 그런데 여러 가지 뜻 중에 예를 들어 5가지의 뜻이 있다고 해봤을 때 내가 뜻을 하나만 알고 있다면 네 번째, 5번째 뜻으로 사용될 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address라는 단어가 있어요. 주소라는 뜻입니다. 쉬운 단어죠. 하지만 address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그래서 단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address가 명사로 쓰일 때는 주소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연설하다라는 뜻이지 라고 하나의 뜻을 더 외웁니다. 하지만 이렇게 2개 뜻을 알고 있다고 해도 address의 세 번째 뜻이 문제를 다루다라는 뜻이거든요. 이 문제를 다루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. 그럼 그런 단어를 봤을 때 내가 외운 건 주소랑 연설하던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네. 내가 알고 있는 쉬운 address라는 단어인데 글을 읽었을 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네. 뭐지?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단순하게 1대1로 암기를 한다고 하면요. 단어의 여러 가지 뜻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외우지 않은 뜻에서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. 하지만 만약에 address가 어드가 어떤 방향이라는 쪽이고 dress가 추구한다는 의미라서 어떤 방향 쪽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address의 3가지 뜻 주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. 연설하다 상대방 방향으로 나의 뜻을 표현하는 거잖아요. 문제를 다루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거죠. 그러니까 이 3가지 뜻이 하나의 느낌으로 연결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다 하나하나씩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마주했을 때 어원적인 느낌을 아니까 어떤 뜻인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의미가 이해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단어를 암기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. 첫 번째, 빨리 까먹는다. 두 번째, 새로운 단어 학습이 비효율적이다. 세 번째, 처음 보는 단어 뜻이 예측이 안 된다. 네 번째, 재미없어진다. 5번째, 내가 외우지 않은 다른 뜻으로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된다.
였습니다. 하나하나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죠. 그래서 단어를 암기로 접근하는 건 별로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어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암기하는 건 큰 고통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우리 이 인생에서 꽤나 중요한 영역이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 학습을 하실 때, 안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영어 학습을 하실 때 단어만큼은 암기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이제 단어를 구조로, 어원으로 이해해 봅시다. 제가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.